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안수사권 폐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어제 검찰개혁의 책임 주체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성호 장관은 더 노골적으로 보안수사권의 성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최근 검사들의 경찰은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론 플레이와 논리와 기조가 똑같다는 게 문제였고, 이건 사실상 경찰을 모욕하는 건데도 행안부 장관은 아무 말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일종의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과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영상이 나간 당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추진단에 보안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안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건데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드디어 정신 차린 건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나 본데?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반대로 저걸 어떻게 믿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전당대회 노리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단 반응이 이렇게 갈린다는 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땐 간단합니다. 기사를 정독하고요. 당사자의 과거 발언과 실제 결과만 대조해 봐도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먼저 들은 상태에서 보셔야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유시민 작가의 재래식 언론 관련 발언부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지난번에 찍혔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원에서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을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어떻게 골라?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자, 방금 전 발언을 왜 먼저 보여드렸냐? 간단합니다. 결국 재래식 언론이 시사 선택하는 건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강북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싱크탱크를 설립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게 사실이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을 한다는 비판 기사라도 쏟아졌어야 하는데 관련 기사는 고작 3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실에서 발표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내용은 페이지가 거의 넘어갈 정도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이상하죠?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해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검사에게 줄지에 의견 수렴을 집중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걸 순서대로 좀 볼까요? 우선 김민석 총리의 이 지시를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받아들이는 게 맞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믿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김민석 총리의 최근 발언과 실제 결과를 대조해보면 됩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의 발언과 그 뒤에 나온 결과를 비교해 둔 건데요. 지난 1월 13일에 김민석 총리는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9일에는 보안수사권은 보안수사 요구권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다? 1차 정부안은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뀐 검찰청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 당시 언론은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는 발언만 조명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는 일관되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 원칙,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외가 필요할지, 예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진영 내에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영 내에도. 자, 기자간담회에서도 결국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말한 다음에 예외,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어제 나온 보도랑 내용 자체는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니 이걸 전제로 논의하라. 다만 예외와 보안수사 요구권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라. 이거잖아요. 실제로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 그러나 예외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한 뒤에 어떤 게 나왔죠? 2차 정부안이 나왔잖아요. 이 당시 나왔던 정부안도 제2의 검찰청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건 물론이고 이완규를 비롯한 내란 세력이 주장한 것도 그대로 들어있는 게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지시처럼 보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여기서 또 따져봐야 할 게 시기적으로 총리가 이런 지시를 지금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안수사권은 말 그대로 검사에게 수사 권한까지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안수사를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 주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는 게 검찰개혁 방향하고도 맞고 이건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이나 박은정 의원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보안수사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짚어드린 거고요. 이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검찰개혁의 취지도 뚜렷하게 알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수사권을 검사한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죠. 원래 검사들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건을 조작하게 된다는 거죠. 수사 결과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근거 삼아서 기소를 해버리고 재판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피해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인 거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게 가장 앞에 있는 취지라는 거고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시점에선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이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을 논의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검찰개혁 TF의 수장인 총리는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의 범위와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따질 때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이 나와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최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양부남 의원은 대표적인 검사 출신 의원이죠. 정부안이 나왔을 때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토론도 여기저기 나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조사를 직접 진행해 보니까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 장면 잠깐 보고 올까요? 우리 당에서 당론이 보안수사 요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가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느낀 거죠. 국정조사 통해서 그러니까 실감하셨다고. 실감을 했어요. 이제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특수부 출신이고 검찰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검찰이 맛이 갔고. 예, 더 이상 수사를 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두려움을 저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망가졌구나. 나도 두렵다. 그러면 보안수사권은 이제 주어서는 안 되겠고 보안수사 요구권적으로. 이건 크다, 진짜. 예. 보통 어떻게든 후배들 다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그 감싸주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됐구나. 네. 특수부 검사조차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 굳이 전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보안수사권은 폐지할 거라는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할 때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도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는 말을 수차례 했지만 정작 실제로 나온 정부안은 그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걸리는 게 최근에 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나왔던 이 조사 이걸 재래식 언론들은 어떻게 받아쓰고 있다고 했죠. 현직 경찰들마저도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설문 결과를 왜곡한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검사에게 보안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건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30.5%는 보안수사권 반대 의견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걸 묶어서 경찰 10명 중 7명이 검사 보안수사권에 찬성한다고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있으면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조용했죠. 그래서 이 조사를 어디서 했나 봤더니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에서 했고 여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충되는 정황과 자료들이 나오고 총리의 실제 발언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말을 지금 당장 믿기보단 3차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검찰개혁 추진단이잖아요. 그럼 국민들 생각과 의견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가서 좀 더 미래에 관한 수기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왜 검찰개혁 과정 내내 그런 게 잘 안 보이는지 안타깝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걸 바로 잡아주고 어떤 걸 논의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이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지, 그리고 이 요구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하면 좋을지, 이런 걸 논의해야 할 때거든요. 실제로 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정말 경찰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검사들의 의견이 저렇게 있는 건 알겠어. 검사들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경찰은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게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 경찰한테. 경찰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사례가 많다는 거야. 그거를 잠깐 5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저런 식으로 양면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서 바꿔와라는 저런 거를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야. 그리고 검찰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 지금 보안수사 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거를 다시 기록을 첨부하라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경찰에 보내는 거. 그리고 또 판매글인데 핀매글이라고 잘못 썼나 봐요, 범죄 사실에. 그것도 오타 수정하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보안수사 요구도 많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법률가인 검사들과 매우 협력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네. 검사들만이 무슨 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왜곡된 언론 플레이로 경찰을 너무 공격하거나 잘못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논의가 추진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위원들 중에 검찰개혁 주체에 해당하는 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결국 총리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확실하게 해내야 할 과제는 검찰개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세 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책임 주체들이 가장 앞장서서 계획을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 의심이 된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미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책임 주체가 명확한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욕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정작 책임 주체들은 앞에 나가서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비판을 받으면 그 비판을 왜 받는지 생각하면서 순서도 제대로 따져봤으면 한다는 거고요. 결국 총리실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재래식 언론들이 이렇게나 많이 받아쓸 만한 내용인지도 의문이고, 결론적으로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